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5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오늘 솔직히 많이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출발은 부진했어도 마무리는 상당히 양호했죠. 코스피는 0.28%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0.3%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을 냈던 것 같고,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꾸준히 체크를 했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이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보다는 조금은 다행이었던 하루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삼성전자는 그래도 소폭의 하락으로 100원 떨어진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LG화학이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었죠. 반대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 두 종목은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크게 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1, 2%, 그 정도 내에서 등락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전날 미국 증시의 하락에 비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크게 빠져나가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큰 매도세는 없었습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는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죠. 자, 이어서 삼성전자. 어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다시 한번 나왔고, 그래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던 만큼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 모습이 나왔던 네이버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왔고, 반대로 2차전지 대표 종목인 삼성 SDI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현대차도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수급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한국항공우주, LG화학, 우리금융지주, 위메이드,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통령 인수위에서 카이를 방문했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많은 수급과 함께 꽤나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기, OCI, HMM, 오스템 임플란트,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 내내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S&P 500은 3.6% 급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전저점을 이탈했죠.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4%의 폭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8% 가까운 하락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솔직히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국내 시장이 정말 오늘을 잘 선방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더라도 크게 밀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오늘 휴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해지수도 마찬가지로 휴장인 것 같은데, 어제도 국내 시장하고 일본 니케이 모두 미국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 가지 잘못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 저는 5월 FOMC가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지 시각 기준으로 5월 3일에서 4일, 이때 FOMC가 있는 만큼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현지 시각 기준이니까 국내 내 하루 정도 딜레이 돼서 아마 시장이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을 보면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좌측은 1년간의 차트이고 우측은 10년간의 차트거든요. 그런데 1년간의 차트를 봤을 때도
연내 최고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10년간의 차트를 봤을 때도 거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3월 20일 날 1296원까지 장중한테 갔었는데 이거는 그때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고 장중에 한번 터치했던 가격이었던 만큼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신고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하고 2020년 상반기 지금 세 차례 비슷한 고점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상승하지 못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지금의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1266원이던 1300원이던 1400원이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환율의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 말은 즉슨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1266원에서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추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 가격에서 환율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주가는 하방 압력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의 환율은 부담스럽지만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큰 시장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올 것이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2년 전에 만들어서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어쨌든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 이거를 굉장히 잘 나타낸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주황 색깔이 환율이고요, 파란 색깔이 코스피 지수예요. 조금은 극단적으로 예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008년 이 당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단순히 환율 위치만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수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500원에서 1,100원까지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을 것이고, 지금 파란색 주가 지수를 보시면 지수가 1000포인트 초반에서 20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보면 이 당시에도 환율이 1300원을 조금 넘었었는데 떨어지는 추세였죠. 그렇다 보니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위치가 반비례 관계예요.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너무 높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더 상승할 폭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1번이죠. 그리고 2번, 상승할 폭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고 코스피 지수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환율이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의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 연말로 다가갈수록 저는 환율이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무게를 싣고 있고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10년 동안의 차트의 위치를 보더라도 3번의 고점을 형성했고 더 이상 이 위치에서 상승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 이 정도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이 생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정말로 둔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20년 당시에도 코로나가 경기를 굉장히 후퇴시켰죠.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시점이 아마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때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었고 그 기조에 맞춰서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생길 수 있고 수많은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룸보다도 떨어질 수 있는 폭, 그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가 있고 여기에서 0.5%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도 차트가 좀 오래된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기업들의 순이익,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황 색깔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코스피 지수도 흐름 자체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갔었죠. 125조, 그리고 21년은 222조, 22년은 예상치인데 24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에서 21년, 이때보다 작년에서 올해 이 상승률은 둔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 수준에서 크게 상승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코스피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을 맞출 순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바닥권, 이 바닥권은 맞출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느껴보면서 텀을 두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수를 고려했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살아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살아날 때. 크게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서 상승할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상승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코스피 대형주들 있죠.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모두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최근의 대외 변수들, 그런 것들 한번 참조해보면서 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분명히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는 것이 조금 두렵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매수하는 것도 좋은 타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하루 단발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그건 수급이 들어온 것을 며칠 동안 체크해보면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그래도 빠지는 종목이 있고 또 소폭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만 전날 미국 시장 흐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5월 출발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분명히 5월 말은 상승으로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다들 힘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